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든지 누구를 비판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약간의 그 함정이 하나 있어요. 한국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일단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. 이명박이란 인간을 비판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이명박이란 인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. 이명박이란 사람이 정책을 비판하는 것입니다. 이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징역 20년 이렇게 때립니다. 징역 20년, 누구는 뭐 뇌물을 받아서 물어 징역 20년이고 누구는 뭐 성폭행을 해서 물어 징역 10년이다. 그러면 법 정신은 이렇습니다. 그건 누구를 벌하는 것이냐? 그 인간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의 행위를 벌하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의 행위를 벌하는 거예요. 인간과 행동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인간을 벌한다면은 그 인간 전체를 완전히 나쁜 놈으로 보라는 거예요. 그럼 뭐 어떤 사람 사기를 약간 뭐 법을 위반해가지고 횡령죄로 걸려서 징역 1년 받았다. 그 인간을 보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도둑놈이 되죠.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생애도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립니다.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인간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징역 1년으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단죄할 수는 없어요, 사실은. 그 행위를, 그러나 행위가 너무나 나쁠 때는 우리가 사형까지 합니다. 사형까지. 그래서 이명박의 정책을 분리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명박이 나쁜 놈이다. 이명박이가 뭐 CEO를 했기 때문에 뭘 모른다, 이런 차원보다는 그 사람의 정책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한 것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많이 써먹어요. 우리 아버지가 뭐 6.25 때 국군한테 억울하게 당해서 어떻게 됐으니까 이승만 나쁜 놈이고 국군 나쁜 놈이고 대한민국 나쁘다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기가 당한 것 또는 자기가 본 걸 가지고 확대해서 그럽니다. 확대해서. 그것은 일면적인 평가죠. 반드시 입체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평가를 하면은 뭘 가장 중요한 팩트로서 평가를 해야 되느냐. 역시 안보죠, 안보.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. 안보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거죠. 여기에 이명박한테 몇 점을 줄 것이냐. 우리가 당한 걸로 치면은 빵점 줘야 됩니다. 당한 걸로 치면.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. 당한 걸로 치면은. 박왕자 아줌마 총 맞아 죽고 1년 뒤에 임진강에서 일요일에 물놀이 갔던 사람이 북한에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6명 죽고 천안함 폭침으로 46명 죽고 그 다음에 그 구조하려고 나섰던 배가 또 깔아앉아가지고 죽고 한주호 준이가 또 죽고 연평도 도발 직접 57명이 죽었다.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김정일도 죽이고 김정은도 죽이고 그 지령한 놈도 죽이고 해야 이게 맞아요.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죽였다. 요거만 보면은 스코어가 57대 0입니다. 요건 감점이죠. 감점. 그러면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. 김정일이죠. 주로 김정일 정권을 봉쇄를 했습니다. 즉 과거 정권이 하고 있던 것을 끊은 게 몇 개 있어요. 첫째, 금강산 관광을 끊었다. 대북 포주기, 비료 몇십만 톤, 식량 몇십만 톤 주던 걸 끊었다. 또 북한에 공식, 비공식으로 현금 갖다 주던 걸 끊었다. 이렇게 해서 북한에 들어가던 돈줄을 끊었습니다. 돈줄을 끊었어요. 요거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한 거예요. 요 두 가지를 같이 겨울 때 달아놓고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북 공세망을 편 게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. 북한에 매우 큰 영향을 줬어요. 북한 정권이 깝깝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돈줄이
남한으로부터 돈줄이 차단됐다. 한 40억 달러 들어갈 돈이 못 들어갔다 이러는 거죠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쥐어 짤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. 쥐어 짤라고 해도 뭐 배급을 해주면서 쥐어 짜야지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만큼 자유롭게 됐습니다. 장사를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장사를 시장에서 거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. 배급을 못하니까 시장을 다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됐어요. 그것만큼 북한 체제가 변화했습니다. 그것만큼 북한 체제가 개혁됐어요. 울며 계좌 몇 개로 하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 남한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을 양쪽으로 딱 하면은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봐서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쟁점일 겁니다. 안보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안보하고 맞물려 있는 게 있어요. 남한의 종북 문제입니다. 남한의 이 종북 세력 문제. 이명박 대통령은 남한의 종북 세력을 척결하지 못했어요. 오히려 동거했습니다. 동거. 키워준 건 아니지만은 이 민노당 해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.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다. 애국 세력을 격려하지 않았어요. 촛불 시위 등등 하면은 법치를 뭉개는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을 향해서 계속 사과를 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훼손시켰어요.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무슨 잘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제로입니다. 제로. 이 평점을 한다고 제로. 안보 문제, 이념 문제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경제죠. 경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위기가 두 개가 왔습니다.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었어요. 그리고 작년부터는 유럽발 재정위기, 과잉복지 때문이니까 이 두 개의 파도가 한국을 강타를 했습니다. 이 부분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극복을 가장 잘 했어요. 파도가 두 번 올라오는데 한국호를 끌고 가는 이명박 선장이 배운전을 잘 해가지고 그 파도를 잘 넘었습니다. 다른 나라는 그 파도 넓으려다가 넘어지고 또 후퇴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만은 이명박 대통령 점수가 한 90점 받았죠.